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굉장히 조정치고는 잘 버티고 있고 좋은 흐름인데, 이게 지수가 변동이 크지 않더라도 이제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유동성의 힘으로 외국인이 매도하는 과정에서도 상승이 나온다.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에너지를 모아가서 상승하는 부분들, 그게 2017년 같은 경우에 보면 시장이 좋았지만, 이때 상승은 전체 유동성의 증가가 아니라 삼성전자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 이후에 발생한 수급적인 측면에서 특정 종목의 상승이 지수를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 요 8월 달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시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좋을 때도 8월 달에 영향을 받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괜찮은 편이었고, 그래서 작년 8월에 보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5월과 8월이 나쁜데 이렇게 잘 버텨준다는 것은 8월 조정도 우려했던 것보다 크지 않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연말까지 에너지를 모아가고 유동성의 힘으로 잘 버틴다면 내년에는 아주 높은 확률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도대체 유동성 장세가 뭐냐? 소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주 예전 일이지만, LG전자 폰이 예쁘던데 그래서 주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올라갑니다. 기아차 이번에 신차 예쁘던데 매수합니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제가 경험한 유동성 장세가 2007년인데, 그 폭락 후에 회복하는 이런 장세도 굉장히 좋지만, 그때는 이제 타이밍, 원래 이 시점에 신규 진입하지 않으면 사실 원금 찾는다고 시간 다 보내기 때문에 진정하게 주식 투자자들에게 좋았던 장은 제가 기억하기는 2007년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대응의 영역이었는데, 2007년만큼은 대응과 무관하게,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수익이 나는 장세였다. 그게 곧 내년에 예상이 되는 유동성 장세입니다. 그럼 이때는 어땠느냐? 제가 이 당시에 갓 군대 전역하고 나서 투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많지 않은 상태였는데, 요때 3천만 원으로 요 유동성 장세에서 1억 4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4.7배? 4.7배 정도 투자금을 만들었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그때 되게 주식 투자를 잘하고 그런 것도 절대 아니었고, 그냥 아침에 단타 쳤더니 150만 원 수익 나 있고, 진짜 근데 지금은 사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옛날처럼 돈을 쓰고 이런 재미가 사실 크진 않은데, 그때 당시만 해도 150만 원이면 진짜 날아가는 겁니다, 마음이. 예. 진짜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았고. 근데 이전에 보면 제가 2004년에서 2006년 이때 군 복무를 했는데, 이때 제가 삼성전자를 사놓고 갔습니다. 이자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때. 근데 이걸 뭐 결과론적으로 의미가 없는 얘기지만, 이때 제가 현대미포조선을 사고 갔다면, 그러면 뭐 그때 이미 저는 슈퍼개미가 됐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게, 지금 정서적으로 봤을 때, 이 당시의 시장을 봤을 때 2004년 이전에 2003년 포스코라든지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올라올 거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장세, 절대 안 올라올 것 같은 그런 상태였는데 올라와서 유동성 장세를 만들더라. 그래서 그때 2007년에 수익이 날 수 있었던 게, 삼성전자만 갖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증권주를 갈아타서 이제 이렇게 수익이 난 겁니다. 제가 그때 이제 왜 삼성전자가 도대체 오르지 않느냐, 이렇게 좋은 종목인데 하고 파봐서 내린 결론이 유동성 항아리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안 사고 있고, 어쨌든 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를 선택하지 않은 게 잘한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제 제가 조금 짜증을 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 잘하고 못하고는 없지 않습니까?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운이 크게 작용을 하니까. 그래서 지가 뭔데 저렇게
짜증을 내지? 이런 부분부터 해서 나이도 어린 게 이 조선의 유교 사상 뭐 등등 해서 불쾌한 분들이 계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의도라는 게 중요한데, 물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솔직한 감정 표현이지만 그게 왜 도대체 그게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설명을 드리자면, 자, 여러분들 주식 투자해서 주식 고수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뭔가 대가 없이 뭔가를 가르쳐 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다고 봅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주식 고수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제가 주식 고수냐? 저도 아닙니다. 그냥 경험이 조금 더 있고, 그리고 저는 평범한 감각도 좋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다 손해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2004년에서 2006년 동안 삼성전자를 택해서 소외당했던 이 경험만 갖고 똑같이 일어나진 않으니까, 그러면 왜 그거에 대한 그런 일이 생겼느냐에 대해서 충분히 분석을 하고 소를 읽고 외양간을 계속 고쳐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조금 나은 측면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운이 나쁘게 제가 선택한 종목이 떨어지고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산 종목이 올라가면 여러분들의 수익이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저를 따라한다고 잘 된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이 사람을 찾으면 주식 투자로 평생 수익 보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를 A라고 하겠습니다. 저 A가 좀 잘하는 것 같으니까 따라해보자. 따라해봅니다. 근데 얘 따라했더니 손실이 납니다. 아, 사기꾼 새끼. B를 다시 따라합니다. 따라해봤더니 또 손실이 납니다. 아, 여기 사기꾼밖에 없네. 그래서 주식시장에 사기꾼밖에 없다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아니,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뭐 운 좋으면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이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운이 좋아서 맞고 하다 보면 추종자가 늘어날 겁니다. 그럼 더 많은 자금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시세가 왜곡이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찾아서 주식 고수가 있다고 믿고 사람을 찾으면 주식 투자에서 100% 실패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자산 관리를 스스로 한다라는 생각. 사실 내 돈은 내가 제일 잘 알고 내가 제일 이 돈이 수익 나면 좋겠고 손실 나면 아픈 사람입니다. 내가 제일 잘 관리할 수 있고 내가 제일 전문가가 될 수 있는데 남한테 의존을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는 것도 A 종목 사서 여기서 파세요,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식 공부하는 거 올려드리고 공부해서 열심히 우리가 자력갱생 해봅시다. 제가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쳤는데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걸 조금 줄이거나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는 겁니다. 왜? 그냥 그게 재밌으니까. 근데 그런 의도로 하는데 그냥 누군가가 더 살 거예요, 말 거예요? 네가 문자 줘서 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제 의도하고 완전히 배치가 되는 겁니다. 날 따라 하라는 게 아닌데, 제가 매매하는 걸 보여드리는 것도 막연하게 그냥 이론만 설명하면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매매를 합니다. 이걸 뭐 골프 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세 잡고 뭐 이렇게 해봤자 안 되니까 치는 거 보는 것도 굉장히 큰데, 그런 것처럼 보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십사. 근데 뭐 따라하다가 수익 나면 더 좋고 뭐 그 정도지. 이걸 가지고 이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제가 주식 공부하는 거 올려드리면 조회수 500개 나올까 말까고. 종목 뭐 한번 하면 3,000개, 4,000개 나오고. 사실 그런 것도 되게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적어도 이거랑 같아야 제가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주식시장에서 잘난 사람이 어디 있고 못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남 따라하고 남한테 의존하는 사람은 절대 수익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고유의 방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거를 이제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저도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대로 투자를 하고 이 사람들이 어쨌든 시장에서 적응을 해서 투자금을 키워나간다. 그것만큼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주식해가지고 박살나고
패가망신하는 세상인데.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름대로 제가 주식 투자 오래 했는데, 그리고 제 나름대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에서 봤을 때 이 C라는 종목이 굉장히 괜찮아 보입니다. 그럼 저도 이런 게 하나씩 들어오면 저도 종목 찾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똑같았는데, 제가 신입생이 아니라 신입병들 관리를 했습니다. 1년에 2,000명씩. 그러면 신병이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데, 신병들 들어오면 저는 눈여겨보다가 이런 식으로 조금 이건 계산적이긴 하지만 신병이 들어오면 이제 이 조금 권력이 있는, 병사로서 권력이 있는 자리에 가는 쪽이 있고 없는 자리에 가는 게 있습니다. 권력이 있는 쪽은 그 지원대라고 식사 담당하는 쪽인데, 여기 가면 이제 이 우유와 딸기잼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신병들을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특별히 잘해줍니다. 그래서 요거 하고, 그리고 저 볼링장 관리하는 병사들, 그쪽에 가는 병사들, 뭐 저쪽에 골프장 관리하는 병사들, 이렇게 해서 제가 미리 조금 손을 써놓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 윤택한 군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뭐 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쨌든 이런 방식대로 손해를 보지 않고 올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년 유동성 장세를 맞이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저한테 도움을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그게 아니었다. 전혀 제가 의도한 것과 반대로 가더라. 그러면 또 하나 더 비유를 하자면, 자, 결혼에 대해서 여자분이라고 치고 키도 한 185 정도 되고 명문대 출신에 연봉 1억에 서울에 자가를 갖고 있고, 그리고 뭐 유전병 없고 집안 좋고 부모 부양 안 해도 되고 뭐 등등 이런 조건이면 괜찮겠는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근데 현실에서 이런 조건이면 0.1%도 있을까 말까 한데, 근데 이런 사람만 찾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사기꾼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종목 무슨 종목 추천해가지고 이거 사서 이거 팔고 쉽게 돈 벌어야지 이런 생각하게 되면 결국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기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아시고 자력갱생을 하는 거 외에는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뭐 난 주식 투자로 성공할 생각 없고 일시적으로 돈 조금 따면 좋겠다, 반찬값이라도 하면 좋겠다, 그러다가 사기꾼한테 걸리는 겁니다. 이 마음을 좀 잘 아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뭐 마음은 이거 내려가면 살 거예요, 올라가면 팔 거예요, 이런 거 궁금해도 묻지 마시기 바라고, 매매하고 관련된 거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다 깊은 뜻이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말고, 뭐 여러분들끼리 이거 어디서 팔까 어디서 살까 이런 건 무슨, 제가 그것까지 어떻게 뭐 얘기를 하겠습니까만, 저한테 얘기를 하면 제가 그 문자로 보내드리는 종목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이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선정해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경 안 쓰고 나중에 열어보니까 수익이 나 있다, 실제로 또 그렇게 수익이 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걸 중간에 이걸 사도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얼마에 사야 될까요? 얼마에 팔아야 될까요? 이게 지금 이게 종목을 제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골랐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 중소형주 하듯이 그렇게 하자고 해버리면, 중소형주는 변수가 많으니까 매일매일 보고 매일매일 관리를 하는 게 맞지만, 그러지 않고 그냥 편하게 해보자는 건데 이걸 그렇게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하지 말자 그러면 말하는 게 좋고, 좀 이게 좀 손발이 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뭐 조회수가 한 2,000개 나오는데
2,000번 중에서 중복이 없다는 전제로 2,000분이 찍어가지고 1명, 2명 그렇게 하는데 나머지 1,998명은 잘 하시고도 이런 좀 짜증 섞인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잘 지키자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음번부터는 이런 걸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댓글이 있으면 그냥 다 날려버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댓글 삭제당하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미리 미리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너무 많이 갔는데 코스닥. 코스닥도 뭐 잘 버티고 있습니다. 조정장 치고는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고, 유동성이 이렇게 주식시장에 계속 들어오는데 결국 뭐 지가 안 올라가고 백이겠습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지. 근데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이 사는 족족 팔아대는 외국인 투자자들하고 개인이 사고 개인이 유입이 되고 해도 팔 주체가 없는 거, 코스닥 중소형주하고 비교를 했을 때 결국은 이 유동성의 힘으로 중소형주가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좋은 종목 선택해서 믿음을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중소형주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매일매일 봐야 됩니다. 근데 또 숫자가 나오는 그런 종목들은 매일매일 볼 필요가 없는데 이걸 중소형주 하듯이 매일매일 봐야 되고, 또 중소형주 중에서 물려가지고 마이너스 20, 30 된 거는 사실 그거를 뭐 어떻게든 해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또 그냥 주장창 들고 있는 겁니다. 손실이니까 난 어차피 본전 위에서 아니면 안 팔 거니까 그냥 냅둬버리지. 근데 그것도 뭐 다른 계좌에서 사든 팔든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서 그 수익만큼 손실을 퉁치든 뭔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가만 놔두고, 적극적으로 할 필요 없는 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이게 이제 이렇게 반대로 가니까 성과를 못 내는 거고, 그거를 고쳐 나가면서 여러분들만의 고유의 방식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적어도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그런 성과를 내는 방법만 찾으시면 여러분들 90세까지 품위를 지키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금 뭐 당장 얼마를 따고 얼마를 잃고 이런 것보다 90세까지 품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보자. 근데 그게 시장이 나쁠 때 계속 시장이 주구장창 내리는데 그런 방법을 터득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수익을 안 주는데. 근데 올해 잘 버티고 내년에 대세 상승장이 올 것 같다. 이런 지금 어떤 예측이 확률적으로 맞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잘 갈고 닦고 공부를 해서 내년에 성과를 내서 보상을 받으면 이게 여러분들의 투자 방식으로 습관으로 굳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좋습니다. 그 뒤로. 그렇게 생각하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이 그거에 대해서 동조를 하실 텐데, 일단 뭐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이번 참에 이런 걸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번에 삭제를 할 거니까, 이제 이런 걸로 같은 일로 계속 시간 낭비할 필요 없고 감정 낭비할 필요 없으니까 삭제를 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200주씩도 팔았습니다. 아침에 제가 이거 8,230원에 걸었는데 8,230원에 시작을 했는데 안 돼가지고 제가 아침에 나온다고, 그래서 체결이 안 돼서 정정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200주씩 이렇게 팔면 2, 3, 한 2달 정도면 다 정리가 될 것 같고, 판 거는 제 노래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가격이니까 판 걸 담아가고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럼 유수홀딩스 어쨌든 또 계속 보는데, 제가 오늘 이 유수홀딩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실적입니다. 자, 분기 보고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단기로 보유하는 종목이 아니면 이 분기 보고서, 사업 보고서 빠짐없이 챙겨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뭐 이런 거 뭐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연결 회사로 뭐 이런 무슨 회사 이렇게 많아? 연결된 게? 뭐부터 해가지고 본사 전화번호 이거네.
니네 마음에 안 들면 전화해서 또 따져봐야지.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내용이 다 있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여기 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옛날에 뭐 무슨 일이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옛날에 황중현 사회이사가 신규 선임이 됐구나. 2017년에. 그리고 재선임이 됐구나. 뭐 이런 거 오래 보유하지 않더라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관심 갖고 보기만 하면. 이런 거 보면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유튜브라서 열심히 보시면 되고, 유스홀딩스 의결권 보니까 뭐 자사주가 얼마나 있고, 발행 주식수 중에서 이만큼이고, 예? 그리고 뭐 배당 관련해서 이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내용도 다 표기가 되게 돼 있습니다. 공정공시를 한 거. 그러면 이 유스홀딩스에 대해서 오늘 뭘 그렇게 긍정적으로 봤냐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이제 연결 포괄손익 계산서에 보면, 자, 순이익이 단기 순이익이 73억이 났습니다. 73억입니다. 73억인데 얘들이 공정공시에서 뭐라고 했냐면 2023년까지 연결 단기 순이익 30% 이상 주주 환원에 활용한다. 그러면 아까 70억 넘게 났으니까 최소 20억 이상을 주주 환원 정책에 쓸 재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1분기에만. 이 추세대로 가면 한 80억도 쓸 수 있겠네. 최소 그것도. 그럼 자사주 매입을 또 하거나 배당금을 많이 줄 수 있겠네. 이건 뭐 자사주 매입 끝나도 나쁘지 않겠는데? 이런 거. 그리고 자사주 매입 오늘 7만 주 한 거. 예, 기타 법인으로 잡히는데 개인 투자자들 7만 주 매도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도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계속. 외국인이 보기에는 이 종목이 매력이 있네. 왜? 배당을 주니까. 그리고 재원도 지금 순조롭게 확보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뭐 또 안 팔아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그래도 뭐 팔기로 했으니까 팔아야지. 뭐 이런 거. 예. 이원 컴포텍 제가 이것도 계속 안 올라가지고 많은 종목들을 살펴보고 이런 급등 이후에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를 참고를 했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좀 차트 패턴에 대한 분석을 조금 해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이게 수렴이 큰 틀에서 수렴이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수렴 이후에 이제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위냐 아래냐. 근데 지금까지 버틴 걸 보니까 아래쪽은 아닌 것 같고 시장도 아래쪽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뭐 이온 컴포텍이 어쨌든 굉장히 초라하긴 하지만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온 컴포텍도 이익이 났습니다. 영업이익 3억 7,400만 원. 오, 물론 손실이 나긴 했지만 50억 까먹긴 했지만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순자산도 100억, 106억 있다가 전환사채 주식으로 전환해서 자산으로 잡히면서 424억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 분기 만에 3개월 만에 회사의 자산 가치가 4배가 늘었다. 근데 4배가 는 건 이제 주식이 올라가면서 득을 본 거다.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이 됐으니까. 그러면 자, 이원 컴포텍이 앞으로 큰 사업을 해서 영업이익을 낼 것이냐. 3억 얼마 나왔으니까 날 수도 있을 건데 지금 여기서 방향을 잡을 만한 이익이 나기는 어렵다. 그럼 뭐냐? 결국은 또 주가가 올라가야 뭐 거기서 또 이 주식으로 해먹는 방향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20배나 올려놓고 거의 죽고 그리고 다시 반등 죽고 이렇게 해서 수렴을 해서 에너지를 모았는데 이거를 밑으로 보낸다? 물론 실력이 없으면 보낼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제 차트 패턴에 나온 바로는 제 분석으로는 5월 말에 뭔가 승부가 갈린다.
이거든 5월 말에 승부가 갈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 지켜보고 그때 가서 잘 안 되면 뭐 재미없으니까 다른 수익 중인 거하고 퉁쳐서 팔든지 뭐 이렇게 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수렴을 했기 때문에 방향을 정하는 건 굉장히 강할 것이다. 방향성이. 그러면 밑으로 가면 이거는 뭐 한 3, 4천 원 가는 거고 위로 가면 10,000원 넘어가는 거고 자,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NHN벅스는 이제 조금 그래도 나아진 게 뭐 변동성 범위의 하단까지 왔으니까 내릴 만큼 내렸고 지금 이제 엔터주로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SM이 갑자기 이제 솟아오르면서 엔터주로 관심이 가고 있고 그리고 뭐 하이브도 상장 이후에 빌빌대다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익에 비해서 이 시가총액이라는 게 뭐 설명할 수 없는 거지만 엔트가 그만큼 파급력이 있다고 하니까 시장에서 그런 거고 YG 엔터테인먼트 뭐 죽어가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JYP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주에 조금 회복하는 이런 움직임이 보이는데 결국은 시장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NHN벅스에 대해서 크게 기대가 안 된다고 했던 것도 저 종목들이 죽어가고 있었으니까 시장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 뭐 중소형 철강주 이런 애들이 난리가 났는데 얘가 무슨 관심을 받겠냐. 근데 지금 엔터주로 관심이 옮겨졌으니까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꼴도 보기 싫다가 조금 희망이 생기니까 또 예뻐 보이는 그런 상태고 제 노래는 단기간에 이렇게 형성한 추세를 망가뜨리고 내려갔지만 뭐 여기서 좀 쉬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어쨌든 숫자를 계속 만들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편하게 편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싸게 내려오면 더 사는 거고 예. 그래서 유수홀딩스 팔아서 요걸로 갈아타고 있고 그리고 액트에 대해서 뭐 제가 좀 애착을 갖고 있고 이제 갭도 어느 정도 채웠는데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액트에 대해서. 자, 액트가 흑자 전환했으니까 일단 사업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유양 DNU도 뭐 거래 정지 1년 됐지만 말씀드렸듯이 그게 어떤 재료에 대한 거지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액트는 어차피 보호에서 걸려 있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 유양 DNU가 적자가 나긴 했지만 유양 DNU 손실 11억. 그래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줄고 순이익이 25억이 났습니다. 뭐 뭘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익이 났습니다. 영업 손실이 났지만 25억의 순이익이 났다. 이 기조만 가면 100억 정도 순이익이 나고 시가총액은 그거보다 크지만 어쨌든 순자산도 1000억 정도 될 거고 그러면 액트가 투자한 290억은 최소 400억 정도 되는 거고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지금 600억이니까 요건 뭐 나쁘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M&A를 하고 뭐 기업을 계속 사고 팔고 이런 거를 떠나서 잘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세화 IMC가 또 잘한 게 될지 또 이거 봐야 되는데 세화 IMC가 이번 분기에 뭐 자산도 680억, 682억 뭐 나쁘지 않습니다. 탈탈 털었으니까 법정 관리해서 28억 손실 예. 그리고 순이익 22억 손실 아직까지 적자 기조가 이어지는데 그래도 뭐 많이 줄었으니까 전 분기 대비해서는 그리고 청소가 됐으니까 어느 정도 좀 유동성 부분을 보강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회사가 지금 봤을 때 뭐 하나 장점이 있다면 이게 좀 장점입니다. 지금 현금이 326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부에 현금이 어느 정도
재어 있고, 그러니까 뭐 당장은 문제가 될 거 없으니까. 그리고 하는 사업이 쭉 보니까 이 세화 AMC가 하는 이 타이어 금형이 이제 세계 2위입니다. 근데 지금 조금 밀리는 게 세계 1위하고 3위가 중국 업체. 그럼 세계 2위 업체가 만약에 망한다라고 하면 타이어 금형은 중국이 완전 독판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니까 조금 이 사업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 그 보호를 한다는 건 구매처에서, 고객사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주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잘못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분별하게 기업을 사는 건 조금 우려스럽긴 한데, 그것도 시장이 나쁘고 계속 떨어질 때, 시장이 나쁘고 떨어질 때는 기업을 산다는 건 굉장히 큰 리스크인데, 지금처럼 뭐 시장 좋을 때, 유동성 좋을 때 산다. 뭐 사실 강남에 있는 빌딩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실제 수익률이 1%밖에 안 될 텐데 그래도 잘 삽니다. 왜냐하면 황금성이 좋으니까. 마찬가지로 시장이 좋을 때는 지금 예를 들어서 유양 디엔유 400억에 사갈 사람 그러면 줄을 섰을 겁니다. 세화 AMC도 여기서 조금만 포장 잘하면 상가격 이상에 사가겠다는 쪽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지금 상태에서 내년까지 보면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뭐 다만 이제 액트 입장에서 보면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액트가 지금 기존 전환사채가 170억, 그리고 이번에 150억 해서 320억의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각하는 거 60억, 그리고 세미콘 라이트 그 160억. 이거 일부가 나가긴 했는데 어쨌든 시장에서 매도는 안 했을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 풀어야 될 물량이, 그리고 지금 어쨌든 경영권이 메르디앙 홀딩스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그거 100억까지 치면 380, 480, 580, 640억의 주식이나 또는 주식으로 전환할 물량을 정리를 해야 된다. 와, 그러면 이게 도대체가 얼마나 주가가 올라가든지 아니면 엄청나게 거래량이 많이 터지거나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만큼의 어떤 믿음을 줄 만한 그런 성과를 내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액트가 어쨌든 장기적으로 손해를 안 보는 구조는 확립이 돼 있고, 차량용 디스플레이, 그 투명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차량용 투명 디스플레이 쪽도 가고 있고, 뭐 나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수급이란 건 단기적이니까 뭐 넉넉하게 잡아서 최근에 찍은 건 1년이라고 쳐도 170억은 한 3, 4개월 남은 것 같고, 이것도 한 2달 남았고, 자사주하고 이것도 한 2-3달 안에 끝내야 되고, 도대체 2-3달 안에 이거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을 것이냐?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뭔가 죽지 않고 만들어 가고는 있으니까, 그럼 주가를 박살내가지고 여기서 리픽싱을 한다. 이것도 시장이 나쁠 때, 희망이 없는 종목일 때나 해당이 되는 거고, 지금 액트에서 이렇게 박살낸다 그러면 제가 5,000원 밑에 가서 살지 안 살지는 제가 뭐 모르지만 3,000원을 가면 사지 않겠습니까? 그럼 물량 다 뺏기고 리픽싱 해서 뭐 자기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업무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래서 뭔가 큰 시세가 나거나 아니면 물량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5,000원에서 장기간 표류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인데 5,000원에서 표류하거나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뭐 더 기다려 볼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어떤 유양 관련돼서 거래가 늦어진 게 저렇게까지 영향을 줄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해서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여기서 더 내리지 않으니까 계속 처음에 생각을 갖고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물량이 많은 줄 몰랐던 사람이 있으며, 또 이게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우려스러운 부분도 당연히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변화가 없으니까 더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어쨌든 한 6분은 좀 불쾌하신 것 같은데, 속상하기보다는 좀 재미가 없었다고 해야 됩니까? 제가 추구하는 게 이게 아닌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어떤 쪽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어쨌든 뭐 계속 또 그러면 안 되니까 한 번 딱 하고 말아야지. 예. 예, 감사합니다. 뭐, 돈을 받는 건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고, 하다가 재미없으면 많은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저한테 돈을 내는 고객이시면 제가 뭐 쓴소리 한번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뭐 액트가 가격이 떨어져서 예민했던 부분 예상하고 좀 다른 흐름이었으니까. 예. 그런 건 있지만 뭐 더 떨어지면 살 거냐 말 거냐 이거는 오직 매매에만 관심이 있는 거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의도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부분. 예, 그게 좀 얘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말은 한번 해야 되는데 당연히 저도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가는데 그분들이 뭐 나쁜 의도로 그런 건 아니고 몰라서 그랬든지 뭐 그런 다른 경우도 생각해야 되니까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번부터는 이제 그런 류의 질문들은 미리 삭제를 하고 하면 시간 낭비하지 않으니까. 근데 또 제 맘대로 삭제하면 니 댓글 안 준다며 뭐 이런 식으로 또 불만을 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경험을 안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글 삭제당하면 기분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하는 그런 거고.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어쨌든 괜찮다고 하시니까 좋습니다. 뭐든 그렇습니다. 이 실제로 옆에 누군가가 필요할 때는 조정장인데 이 조정에서는 이거 어떻게 되나요? 뭐 손실이 커서 너무 걱정이 돼. 이런 얘기만 들으면 사실 그게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줘야 되는 게 필요하고 또 거기 그런 환경에서 제가 역할이 더 커질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런 조짐이 나온다라는 거 굉장히 좋지 않다. 예, 좀 그런 생각도 들어서 그렇지만 뭐 사실 전체에서 단 2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2분조차도 의도를 하고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희망적이고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가려고 생각하니까 그게 아쉽다는 거지. 한 2,000분 중에서 2분이 그랬다는데 그걸 속상해한다?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음번에 이제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네. 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영향을 받는 게 어떤 거냐면 사실 사고팔고 마음대로 할 건데 그냥 예전 같으면 그냥 빨리 정리를 했다라고 하면 그래도 제가 조금 더 좋은 가격에 정리를 해야 보고 하시는 분들이 결과가 좋을 텐데 이게 약간 압박이 되니까 이게 좀 해가 된다는. 근데 물론 그걸 여러분들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더더욱 이제 그런 쪽으로 조금 칼같이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셔서 예, 여유가 생기고 조정을 그렇게 심리적으로 상처받지 않고 넘어가면 조정 이후에 또 좋은 기회들이 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뭐 근데 콩나물처럼 이렇게 계속 말씀드려야 되고 근데 이게 매번 이런 식으로 시간을 할애를 하면
그것도 낭비니까 확실하게 이제 저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다음부터 그런 일이 있으면 삭제를 해서 효율적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혹시 댓글이 삭제가 되더라도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뭐, 예, 제가 아주 여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일하고 겹쳐서 그렇지.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좋게 생각하면 또 올라갔다 왔으니까, 또 나쁘게 생각하면 대응이 좀 아쉽다. 예, 이런 정도? 예. 근데 저는 뭐 잔파동에서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보고 하셔도 되는데 그걸 그대로 따라 하시면 따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본인 판단에 의해서 하셔도 되고, 뭐가 됐든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매매를 할 때 제가 판단의 어떤 기준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어쨌든 이걸 계속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부터 그냥 삭제를 해버리지.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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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뭐 약간 감정의 어떤 표출이 있으니까 댓글은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예, 좋습니다. 우진 프라임. 아니, 근데 주가가 많이 올라서, 네.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말씀드린 그런 호재로 인해서 이 우진 프라임이 주가가 그 2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실제 숫자가 이제 확인되기 전까지는 여기서 파는 사람도 있을 거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균형을 맞춰갈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잘 하고 계시고, 잘 공부해서 내년에 좋은 장세로 보상을 받으면, 그러면 이제 자신만의 매매법이 확립이 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저한테 도움을 주시는, 예, 그런 시점이 되면 서로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요 생물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대응에 따른 또 다른 대응이 생길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를 매매 기준으로 삼으시면 그거 자체가 또 문제가 되고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각자 선택을 잘 하셔서 참고를 하시고, 뭐 따라 하셔도 좋고 그렇지만 미리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질문이 들어오고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예, 이런 겁니다. 유수홀딩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KG 케미칼, 다우기술, 뭐 시간이 좀 걸리지만, 예, 두 종목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벌써 활용을 하시고 있으니까 아주 훌륭합니다. 예. 왜냐면, 난 몰라. 많이 내렸으니까 손실이라서 못 팔아. 아니면, 6,000원에도 못 팔았는데 5,000원에서 어떻게 팔아. 이런 관점이면 좀 안타까운 건데, 갭은 채우리라. 그러면 갭 채우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신다는 거니까, 뭐 그냥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진전된 그런 대응인 겁니다. 아주 좋습니다. 내창 솔루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불필요한 사설로 너무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 그 중간중간에 계속 언급할 걸 한 번에 모아서 말씀드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대동금속. 이 시간 관계상 종목은 다음에
할 때 시작부터 미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적어놨다가. 예. 비올. 예, 이거 다 하면 1시간 걸릴 것 같아서. 대신에 제가 바로 안 하는 대신에 조금 꼼꼼히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산 푸어셀. 예. 글쎄, 이 혈안이라는 표현은 조금 아닌 것 같고, 리픽싱을 뭐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이게 시장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이 전환 사채 관련해서 투자자가 그 투자자만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항상 리픽싱 해가지고 주식 수를 늘려가지고 해먹는다. 예, 요거였는데 시장이 좋을 때는 또 바로 하더라. 요런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나빴기 때문에 그동안 리픽싱을 해왔고, 사실 시장이 좋고 유동성이 붙는 상태에서 의도대로 리픽싱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식이 많은 건 맞습니다. 많은 건 맞지만 사고 팔고는 그냥 뭐 제가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이런 견해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요게.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팔 물량이 많다고 해서 밑으로 열려 있다, 팔 물량이 없다 해서 위로 열려 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장에 따라서 또 다른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따지면 이런 종목들, 삼성전자 위로 팔 물량이 엄청나게 있는데 올라가겠습니까? 근데 또 뭐 회사만 좋아지면 또 무궁무진하게 또 매수자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이 물량 부담이 굉장히 큰데, 그 물량 부담이 크기 때문에 주가를 올려서 해결할지 내려서 해결할지 모르는 겁니다. 내려서 해결이 되는지 그것도 좀 애매한 거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뭐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어떤 종목에 특정한 주체들이 들어와서 이 매집을 끝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주식을 매집을 했고, 근데 이것만 올리는 것보다 나중에 팔 물량이 더 있으면, 전환사채나 뭐 자사주나 이런 게 팔 물량이 많습니다. 그러면 많이 올렸다가 이거 매집한 것 뿐만이 아니라 얘도 다 팔아먹는다. 그러면 이게 수익이 좋아지는데, 그럴 만한 어떤 회사의 컨디션이 되고 시장이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없는 겁니다. 근데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전 같으면 당연히 전 물량이 있으면 이건 뭐 올라갈 수가 없는 종목인데, 시장도 달라지고 흑자 전환도 하고, 그리고 그 돈을 허투루 쓴 게 아니라 유양 DNU나 세화 AMC가 그렇게 나쁜 회사는 아닌 것 같고, 뭐 그 제값 주고 사서 썼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떤 재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경우도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갖고 판단을 하긴 좀 무리고, 앞으로 어떤 추진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씩 이게 이쪽의 가능성이 높은지 아니면 리픽싱의 가능성이 높은지, 이건 뭐 시장의 영향이라든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가의 영향이나 아니면 그 소수로 갖고 있는 주주들의 어떤 대응이나 여기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니까 미리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